최고 동집은 12만, 유저 수로는 아예 원신이랑 젠존재를 먹어버렸고요. 23년도 올해의 게임으로 수상도 받고 꽤 굵직한 게임과 콜라보도 하는 등 꽤 좋은 게임인 줄 알았죠? 근데 진짜 실상은 무슨 장르는 계근본 없는 제약공명 잔혹 RPG에 회사 대표는 버튜버로 데뷔를 하지 않나 심지어 논란도 꽤나 많은 이 막장 게임의 이름은 림버스 컴퍼니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림버스 컴퍼니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은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스팀에 있는 일반인분들의 평가를 역으로 리뷰해 볼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재밌어 보이잖아요. 외양간이 부사졌는데 소들이 안 나가는 기이함 게임. 자, 이 말뜻은 유저들의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죠. 실제로 림버스 컴퍼니 출시 초기에는 그냥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별명이 병신, 호딩덩어리, 게임 아님 이거 3개였어요. 근데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유입이 아니라 딱 석유놈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 왜 그랬냐? 이걸 만든 프로젝트 문이라는 회사가 애초에 그런 회사예요. 후문이 지금까지 총 3개의 게임을 냈는데 이 게임들은 모두 세계관을 공유하고요. 주제는 항상 통일되게 디스토피아의 인간 참가. 여기에 대표가 무당의 악마라서 설정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짭니다. 그래서 그런가 나오는 웬만한 캐릭터들이 이미 있는 고전 문학을 재해석한 캐릭터들에 마지막으로 X는 AS까지 그냥 콘크리트가 형성이 안 되면 바보 회사 소리를 들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황이 슬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외양간이 부서졌다 쳐봐요. 근데 어차피 소들은 안 나갈 거예요. 이 남아지는 사료들을 어떻게 버릴 건데. 거기다가 주인 새끼가 바로바로 와서 외양간 고칠 거 이미 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안 나가고 버팅기는 기이한 상황이 나왔다 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 고트, OST 고트, 연출 고트. 자, 스토리에 나온 김에 스토리 얘기나 계속 해봅시다. 이 게임의 5할 이상은 스토리 지분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스토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했듯 스토리는 인간 창가를 주제로 삼는데 이 인간 창가가 주제인 작품으론 영화에는 다크나이트, 마블 유니버스, 게임으로는 원신, 애들링, 애니엔 귀칼, 강연금 그냥 이름만 들어도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작품들이 나열되는데 우리가 인간 창가란 말이 안 익숙해서 그렇지 그냥 뻥치기를 돌려 말한 거예요. 인간이 승리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런 스토리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을 세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다만 인간이 승리하는 장르인데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인간만도 못한 놈이면 당연히 개혁질하고 욕을 먹게 됩니다. 인간 창가 태그 달아놓고 주인공 인간이니까 이길게 이러면 누가 대신 그만큼 스토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면 흥행 100% 보증 수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디렉터 M이 어릴 때 문학을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가 이 인간 창가라는 장르를 너무 맛있게 써버렸어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후문이 낸 3개의 게임은 모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이 세계관은 도시라고 하고요. 근데 이 도시에는 말이죠 그냥 손 나쁜 놈들밖에 없어요. 그냥 나쁜 놈도 아니고 진짜 존나 나쁜 놈들이에요. 사람 등쳐먹기는 애들 장난 수준이고요. 초고속 KTX라고 홍보해놓고 무슨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로 보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회사에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한테는 눈만 마주쳐도 싸가지 없다고 대가리를 날려버리는 조직. 심한 애들 중에는 인용 먹방에 막 사람을 엮어서 인간 지네를 만드는 애도 있고 진짜 보자마자 역겨운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 창궐하는 이 도시에 들어간다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청자는 못한다 라는 답을 내놓을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푸문 스토리의 시발점입니다. 모든 주연들은 이미 도시에 순화간 나쁜 놈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착한 놈이 되는지 옳은 방법으로 과거를 이겨내고 깨달음을 얻어 성장한다. 림버스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것만 해도 공감될 만한 서사지만 림버스 특유의 서사를 풀어내면서 빌드업을 쌓는 과정도 한몫합니다. 정말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빌드업을 해서 마지막에 터뜨리는 걸 참 잘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림버스 스토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모든 주연들은 우리를 절대 친구 이상으로도 친구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브컬처 게임처럼 시박이 질척대면서 일부러 주인공한테 러브라인을 형성한 놈은 추해도 없고요. 애초에 얘네는 우리를 발사체 정도로 취급한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이랑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고 설렘보단 우정이 느껴지는 관계라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BM 구조랑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뤄보자고요. BGM이 좋냐? 이건 역대 최고인 것 같다. 이어가서 BGM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일반적인 모든 BGM은 EIM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밀리라고 하는 인디밴드에서 BGM을 만들어 옵니다. 일단 EIM부터 먼저 알아보시죠. EIM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건데 근데 한번 이곳의 업적을 들어보면은 진짜 다시는 안 잊히는 곳일 거예요. 뭔데 이러냐? 메이플, 카트라이더, 스컬. 야 씨발 라인업 봐라. 그냥 게임 음악의 신적도를 보면 됩니다. 메이플에선 그 전설의 시간의 신전 BGM을 만들었고 카트에선 형독햄의 갈빙리타로 유명한 눈치 오는 마을, 한국 인디게임의 전설 중 하나인 컬에선 메인 타이틀 BGM을 장식했습니다. 이 진짜 엄청 슈퍼 울트라 메가 캡중 대단한 곳이 림버스의 거의 모든 음악을 담당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BGM 부분에서는 거의 깔 게 없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밀리 얘네는 뭐냐, 이분들의 역할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뽕채우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리가 만드는
음악은 스토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막복스의 테마 음악입니다. 그런 만큼 밀리에서 공을 엄청나게 들이는 편인데 우리가 진행한 스토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고요.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는 보통 적을 이겨내며 주인공이 얻는 깨달음이 노래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다른 걸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엔드게임에서 어셈블 할 때 나온 포탈즈, 최근 화제작인 체인소맨 레제편의 이딘, 제인도,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실까 싶은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다 보니 잘 만들어야 하는데 잘도 아니고 진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극찬하는 부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한번 해보셔서 하이라이트 연출과 밀리를 한번 즐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연출도 한번 빠르게 달려봅시다. 이 게임 SD 연출이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그냥 일러스트는 이미 다른 게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SD 연출은 진심으로 범접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장점인 게 전투 애니메이팅이 이쁜 건 둘째치고 스토리 연출 때 빛을 발합니다. 다른 게임들은 단순하게 움직이는 일러 정도로 넘길 장면들은 림버스는 SD 애니메이팅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진짜 개호감인 게 솔직히 때려잡는 건 전투로 때려잡았는데 스토리적 서사는 대충 대사 툭툭 던지고 LD 일러로 끝.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공들인 애니 나와도 뭔가 흐름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 라투디 일러로는 특히나 성이 차겠어요. 그때 림버스는 SD 전투를 SD 연출로 끝을 내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전투를 할 때도 이를 살리고 있고요. 아는 그림 공부하시는 대학생분이 있는데 이분 말로는 림버스의 SD 연출 방식이 최대한 타격감과 속도감을 살리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들에서는 볼 수 없는 림버스만의 독보적인 느낌을 살리는 SD 연출이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건 죄가 아닌데 본인이 설명 못하는 건 죄임. 단점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세상에는 완벽한 게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맞는 게임의 특징은 단점을 취향 차이로 바꾼 게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좀 힘드실 텐데 예시로 산나비를 보자면 산나비는 상당히 특이하게 와이어 액션을 메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산나비를 재밌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이런 평을 들을 때 그냥 와이어 액션이 취향이 안 맞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림버스는 이걸 못 해버렸어요. 뉴비 때도 지금에도 생각하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직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게임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직관성 부족은 스토리와 시스템 설명에서 크게 부각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기믹 부분에서 크게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냥 너무 길어요. 이게 뭐 이해가 되게 긴 게 아니라 그냥 존나 길어요. 이걸 보세요. 이걸 씨발 어떻게 스토리 보면서 도파민 나온 금수 상태로 어떻게 읽냐고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많은 댓글인 분들도 아직도 기믹 이해는 물론이고 애초에 게임 시스템조차 제대로 이해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튜토리얼까지 그냥 스파르타식 육아법으로 만들어놔서 아마 이걸로만 품은 직원분들 수명이 15년 정도 길어. 정말 다행히도 최근 들어 튜토리얼 리워크를 진행해서 지금은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게임들의 다만 이 기믹들도 사실 진짜 개복잡한 건 팩트지만 의외로 얘네가 가시성 자체는 되게 좋아서 그냥 머리 박다 보면 자연스레 이해돼서 전 크게 불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했지만 이건 호불호가 아니고 진짜로 그냥 얘네가 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커버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새끼 림버스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부분은 이해가 됐을 테니 스토리로 넘어갑시다. 역시 당연하게도 아무리 스토리가 메인인 게임이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에 스토리에 관한 비평도 꽤 많이 달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스토리가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림버스 설정이 정말 독창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얘네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약간 그 찌가 자기 아는 얘기 나와가지고 풀발 때려버린 느낌인데 초반에 얘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뭔 소리고? 하는 게 좀 강합니다. 다만 그래서 아무런 조치가 안 나왔냐? 그건 또 아니죠. 그 누가 이런 고유명사 설명 좀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추가됐고요. 여러분의 대타인 주인공 단테는 지구의 상식은 아는데 도시의 상식은 모르는 전형적인 유저 친화적인 캐릭터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후속 조치를 나름 잘했다는 거지 결국 뿌리를 제대로 뽑지는 못했다는 거. 대신 역으로 그렇기에 도시에 깊게 빠졌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력을 가졌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양날의 검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 과장이 아니다. 스토리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 BM에 대해 말할 때가 왔습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스토리도 재밌는 세계관도 아닌 너무나 해자인 과금 구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림버스의 과금 구조는 신규 캐릭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대부분의 수집형 모바일 게임에서 보통 수집하는 요소는 신규 캐릭터입니다. 수집형 태그 달고 있는 모든 게임들은 모두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게임들 중에서도 신규 캐릭터가 아닌 원래 있던 캐릭터의 다른 모습을 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격이라고 부르는데 림버스
림버스 컴퍼니의 모든 신규 캐릭터들은 이 12명의 수감자들의 다른 세계관의 인격, 즉 이격들입니다. 즉 림버스의 삼성이라 하면 수감자들의 이격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과금이랑 뭔 상관이냐? 림버스에도 다른 게임에 있는 것처럼 배틀 패스가 있습니다. 역시나 다른 게임들처럼 해자스러운 구성을 자랑하는데, 근데 림버스 패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려 말렙 이후에도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말렙을 넘은 찐찐 말렙 보상으로 주는 것은 이 황금 상자입니다. 이게 뭐냐? 수감자들의 파편을 1개에서 3개 줍니다. 여기 수감자 파편이 뭐냐고요? 모으면 삼성 줘요. 이게 이렇다 보니 림버스는 저 패스로 시작하고 패스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 패스 가격이 얼마냐? 15,000원입니다. 그냥 다른 게임 패스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싼 것 같은데, 이 게임에 있는 모든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수익 구조를 보여줍니다. 물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옛말이고, 최근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한두 개 추가되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 정말로 림버스는 시간만 꼬라박으면 모든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 과금계의 미친 상향 평준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 패스 레벨은 어떻게 올리냐? 일단 1회 하면 오르고요. 그리고 이 거울 던전, 흔히들 거던이라고 하는 상식 컨텐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주력인데 이거 뺑뺑이 도는 게 효율이 제일 좋고, 애초에 패스랩을 계속 올릴 수단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팀 평가에도 내가 거던으로 대체된 망령들을 볼 수 있고요. 림버스 하는 친구 있으면 보통 거던 돈다는 답변이 돌아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림버스는 진짜 찐찐 해자 게임이다 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림버스 컴퍼니 리뷰가 끝났고 간단하게 4줄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1. 스토리가 맛있다. 2. 근데 좀 복잡하긴 하다. 3. BM 해자다. 4. 제작장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또 봐요.